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드디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법적이고 자본시장에 반하는 행위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오너입니다.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모든 주주가 공동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오너 한 사람의 욕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기업이 잘 되어도 회장님과 가족들만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었고 의견을 주장할 권리조차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되면서 드디어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작은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식시장이 더 많이 상승하고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자산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텐데 또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보고 고점을 판별할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통과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소액 주주들도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작은 권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액 주주 편에서 감독을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 모두 합쳐서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게 제한한 겁니다. 감독하는 감사위원을 이제는 대주주 맘대로 못 선택하고 소액주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직장인이나 해외 투자자들도 클릭 한 번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벌 오너를 대변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소액 주주들이 무법지대에서 혹독한 추이와 찬밥 신세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정당하게 보호하겠다는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주식시장의 비정상이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통과 안 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투표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할 이사를 뽑을 때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소액주주가 절대 이길 수 없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사를 뽑을 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뽑습니다.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한 번 투표하고 다시 처음부터 투표합니다. 51% 지분으로 계속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은 소액 주주들도 투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은 앞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집중투표제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중투표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기업 집단은 국민들과 소액 주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기업 집단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소액 주주들에게도 반드시 견제받고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해외 투기 자본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 경영권 방어를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경영을 잘 하고 뒤로 돈을 안 빼돌리고 기업을 잘 성장시키고 모든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면은 경영권 뺏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경영해달라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자녀들에게 기업을 경영시킵니까? 세상의 자본주의에 경영권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경영하면 그만입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주주들이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국회에 직접 상법 개정을 해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 초대형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국회에 직접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에 투자해봤자 대기업 오너들에게 뒤통수를 맞을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다른 주주들도 권리를 보호받게 되면은 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주들에게 매우 인색한 나라입니다. 국가별로 주주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돌려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무시하는 나라들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면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이익이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도 주주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갈 것입니다. 주주들의 권한이 강해진 만큼 앞으로 배당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금융치료, 바로 돈입니다. 다른 외국 자본도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으러 들어왔다면은 배당이 이어지는 동안은 장기 투자하게 됩니다. 국내 투자가 늘어나고 개인이나 해외 투자자들은 배당이나 주가 차익을 보려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할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에 거품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권한이 생겨나면은 당연히 소액 주주들에게도 잘 보여야 합니다. 특히 실적이 좋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실적 부풀리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부풀리다 갑자기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붕괴가 실물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코스피 빠져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가 빠져도 기업 멀쩡하고 내 직장도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실적을 부풀리다 터지면은 기업은 공중분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무너져서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사태가 앞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금융이 실물을 무너뜨리는 미국식 붕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환율을 보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해서 수익이 났는데 벌써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환율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1100원을 깨고 내려갈 때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환율이 1000원 부근으로 가고 심지어 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주가가 엄청난 고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기준으로 지금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감을 잡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코스피에 매달 꾸준히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돌아가는 것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책 모르면 호구되는 시리즈를 구매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꼭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